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이 편서풍 파동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상층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지상풍, 상공풍과 지상풍 이후에 여러분들 등압선의 모양이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차, 그 다음에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발생하는 직윤풍이나 경도풍 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금방 알 거야.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다른 시간에 했던 걸 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북반구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고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위도가 더 뜨겁단 말이에요. 저위도가 뜨거우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등압선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전 시간에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은 기압이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어때요? 높아요. 기압이 높고 여기가 기압이 낮더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이것을 방향을 꺾는 전향력이 또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바람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됐다. 직윤풍이 이렇게 가게 된다.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가 무슨 위도죠? 저위도. 저쪽이 고위도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쪽이 북반구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북쪽 방향이다. 여기가 남쪽 방향이다. 그럼 지금 이 바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바람. 다시 얘기하면 서풍의 바람이 불게 되죠. 그죠? 서풍. 서부 쪽으로, 편이라고 하는 말이 서쪽으로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편서풍.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편서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위도에도 얘들아, 저위도에서 고위대로 가는 이 상황에서 거의 모든 위도에도 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 되죠. 그죠? 그러므로 바람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 그림이 확대해 보니까 여기가 저위도인데 고위도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방향을 바꾸면 전향력이 작용할 테니 북반구에서는 모든 위도에서 이러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선생님, 편서풍은 30에서 60도에서 부는 바람 아니었나요? 선생님, 이거 0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만 편서풍 아니었었나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편서풍은 상층에서 일반적으로 기압 차에 의해서 바로 즉 저위도와 고위도에 있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을 균형으로 하면서 이루어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맨날 배웠던 편서풍 요거예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라고 했던 것은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층에서 부는 바람의 대다수들은 바로 이걸 좀 지워서 보면 어떤 식으로 간다는 거야? 요런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지구를 대기를 수직으로 잘랐을 때에 이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지? 우리가 보통 이랬을 때 헤들리, 페렐, 극순환이라 불렀던 순환이 있는가 반면 지구를 이렇게 수평으로, 다시 얘기하면 단락으로 수직으로 자르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딱 잘랐을 때 흘러가는 바람을 보면 이런 식의 편서풍이 우세하게 된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런 거를 편서풍이라고 불러주고, 이 편서풍이 실제로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파동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편서풍 파동이라고 이제 불러줄 거야.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 기상청에서 나온 그림을 좀 캡처한 건데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북반구 이쪽이 극이죠, 극이고 이쪽이면 적도 지역이겠죠, 그죠? 이쪽이 적도 지역이야. 지구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저기압 L 쪽이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어때? 고기압 쪽, 그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일로 작용하겠죠. 이 방향으로 작용할 테고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할 테니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되겠습니까? 기압 경도력 전향력 되니까 얘가 이런 방식으로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시 그려보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빠른 편서풍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치 파동의 형태로 되면서 결국엔 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일기도가 되겠죠. 상층 일기도에 500헥토파스칼 상층 일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편서풍 파동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실험 장치를 한번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얼음을 넣었어. 얘 얼음을 왜 넣었을까? 그래, 여기가 아마 극지방을 의미하는 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열선을 넣었죠. 아하, 그러면 이쪽 바깥쪽으로 갈수록 적도지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얘는 극지방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차갑고 뜨거운 이런 부분을 순환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돌립니다. 자, 돌리게 되어서 회전하는 그런 영향을 같이 한번 봐주는 거지. 회전 속도가 느릴 때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점점 빨리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래,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파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차가운 극지방, 여기는 뜨거운 적도지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이 원통의 뭐 이런 모습 안에서 여기 그거하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안에서 뜨거운 건 일로 가고 차가운 물은 이렇게 가는 순환도 있겠지만 얘를 막 돌리니까 어때요? 이 에너지를 서로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파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당연히 빨리 할수록 어때요? 빨리 할수록 파동의 그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 편서풍 파동이 지상의 일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 재밌는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선생님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만큼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자, 상층 일기도를 딱 봤을 때 편서풍은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그랬죠, 그죠? 왜? 여기가 저위도고 고위도니까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은 곳이 일반적으로 동일 고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자, 그럴 때 편서풍 파동은 당연히 등압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마찰대기가 아닌 자유대기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재밌는 한번 걸 보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고기압성 경도풍.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저기압성 경도풍. 자,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 이 부분은 등압선의 모양이 어때요? 지금 등압선의 모양이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죠, 그죠? 따라서 이 곡선의 모양을 따라가는데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야. 자, 기압이 높은 데서 이게 뭐야? 기압 경도로 이게 전향력, 그죠? 그런데 원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거는 기압 경도력 이쪽이 고고 이쪽이 저니까 이렇게 흘러가니 고기압성 경도풍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여기 고기압성 경도풍이야. 그 다음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갑니까? 등압선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꺾여 있죠, 그죠? 이렇게 꺾여 있고 여기를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가니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갑니까? 그렇죠. 아까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저기압선 경도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기압선 경도풍의 이 휘어진 부분, 이 부분을 쭉 연결한 걸 기압골, 고기압선 경도풍의
이 부분을 쭉 연결한 걸 기압 마루라고 불러줘.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 색깔을 달리하면 요 사이는 등압선이 직선인 것처럼 보이죠? 얘는 그냥 이대로 가겠지, 그지? 여기는 무슨 풍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지균풍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다 속도 우리 공부했었죠? 바람의 속도에 제일 빠른 게 뭐였어? 고기압성 경도풍. 두 번째가 뭐였죠? 지균풍. 세 번째가 뭐였어? 저기압성 경도풍이었던 거 기억나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빨랐던 녀석이, 이 속도가 빨랐던 녀석이 이쪽으로 오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즉, 가장 느린 이쪽으로 올수록 가장 빠른 여기서 계속 오다가 여기서 정체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앞에 차가 가는데 앞에 차, 즉 저기압성 경도풍에 있는 차가 너무 느리게 가니 여기 두 번째 느리고 첫 번째는 엄청 빠른데 계속 적체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된다고 써 있는 거야? 공기가 모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3번을 지나고 나면 다시 지균풍으로 가면서 여기는 뭐야? 이제 다시 휘어질 테니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럼 여기는 차의 통행이 갑자기 원활해지면서 여기는 공기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공기가 뭐해? 수렴하고, 오른쪽은 뭐해? 공기가 없어지는 발산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럼 위에 공기가 쌓이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아래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래로. 자, 아래로 가니까 아래는 무슨 기류가 활발해? 그래, 하강 기류가 활발해서 지상에서는 기압이 높아지는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까 저기압성 경도풍을 지난 공기는 지균풍을 따라서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갈 테니까 여기는 공기가 없어. 이걸 채워주려고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해되시죠? 너무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등압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무슨 성 경도풍? 아이고 지워졌네요. 자,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무슨 성 경도풍? 그렇습니다. 고기압성 경도풍. 저기는 무슨 풍? 지균풍. 여기는 무슨 풍? 저기압성 경도풍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빠른 데에서 좀 더 느린 데로 오니까 공기가 여기서 적체돼.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와. 하강기로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빨라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그래. 여기는 발산이 돼. 발산이 돼. 공기가 없고 여기는 수렴이 돼. 발산되니까 이걸 채워주려 밑에서 와. 그러니까 밑에서는 저기압이, 아까 여기는 고기압이 발산. 아주 간단하죠? 더 쉽게 기억하려면 그냥 외우면 안 되지만 외우는 사람은 기압골, 그러니까 저기압성 경도풍을 연결한 걸 기압골이라고 그랬죠? 기압골을 중심으로 왼쪽은 고기압, 오른쪽은 저기압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편서풍 파동의 꽃! 편서풍 파동이 가장 축이 되는 좁고 강한 흐름, 그 흐름이 요 대륙권계면이면 성층권과 대륙권의 그 사이쯤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빠른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이 빠른 흐름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제트류라고 그래. 그러면 어디서 제일 그럴까? 위아래로는 대륙 건계면 부분에서 잘 나타나겠죠. 여기서 제일 잘 나타나겠죠. 대륙 건계면 부분. 그 다음 위아래로는 그렇지만 남북 사이에서는 어디서 잘 나타날까? 기온의 차가 가장 커서 등압선의 등압면의 간격에 그 차가 굉장히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 이런 데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데가 어디야? 여기 한대전선도 부분, 여기 그렇죠? 네, 아열대 제트류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여기 아열대 제트 부분의 편서풍 파동, 그 중에서 대륙 건계면에 올라가는 제트류, 한대전선대의 편서풍 파동, 그 중에서 대륙 건계면쯤에서 부는 제트류, 우린 이거를 편서풍 파동의 가장 빠른 흐름, 이거를 제트류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갈 때는 이 제트류 고도까지 올라가서 가장 빨리 연료를 아끼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한대전선 제트류는 제일 기압차가 크고 기압 경도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높이 한 10km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대전선 제트류가 있었고, 아열대 제트류는 적도 부근인데요. 고위도 지역으로 향하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높이 한대전선 제트류는 한 10km, 그 다음에 아열대 제트류는 한 13km 정도 되거든요. 풍속의 세기는 한대전선대 부근과 아열대 전선 부근에 이거 겨울철과 여름철에마다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클 때 기압경도력이 더 세서 제트류가 더 빠르겠죠. 그럼 당연히 이 제트류는 언제 더 기온차가 더 클까? 그래서 더 빨라질까요? 바로 겨울철 때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 겨울은 이 적도도 여전히 뜨겁고, 근데 극은 굉장히 차갑죠, 그죠? 그래서 극과 적도의 온도차가 가장 심하게 나오는 게 바로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의 제트류의 이 속도가 풍속의 세기가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트류는 결국엔 편서풍 파동에 가장 빠른 곳, 좁고 강한 흐름인데, 그게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 대륙 공계면 부근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보니까 어때요? 여름철에 보니까 여기가 적도라고 보고 여기가 극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겨울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표현되어 있죠. 자, 시커멓게 표현되어 있는 물의 제트류의 속도가 어때요? 훨씬 더 빠르죠. 왜 그럴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래요. 남북 간의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많이 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압의 차이가 많이 나고 기압 경도력이 세진다, 그런 얘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찬 공기가 더 밑으로 확산되니까 어때요? 바로 한대전선 제트류가 불러가는 이 공간이 좀 더 저위도 쪽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고위도 쪽으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기 순환의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